자, 이제 용어 정의들을 배우죠, 그죠? 네, 자, 필지 나오는데, 요 필지 부분은 뭐 발 필요가 없고요. 우리 한 필지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그 토지의 최소 등록 단위가 우리 필지죠. 지금 14페이지 보는 겁니다. 그 5번에 그 토지의 표시사항 해가지고 6가지를 토지의 표시사항이라 하죠, 그죠? 우리 암기했잖아요. 위에 소, 지, 목, 경, 좌, 면.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죠. 이 토지의 이 표시를 기억해야 되는 게 5번 때, 6번 때문에 그렇죠. 토지의 6번이 뭐죠? 토지의 이동이죠, 그죠?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래요. 우리 안 움직여요. 그래서 토지의 이동인데, 이걸 보기 전에 잠깐 가볼게요. 먼저 볼게요. 토지의 표시사항, 소지목, 경자면인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뭐를 이렇게 되어 있죠? 표시를.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토지이동인데, 자, 위에 토지의 표시사항 중에서 잠깐 해볼게요. 우리 아까, 저기 가자. 네. 토지의 표시사항은 6가지죠. 우리 소, 지, 목, 경, 좌, 면. 그 중에서 이 소지목은 어떻게 해서 등록한다고요? 고가가 조사에서 등록하죠. 소가청이. 근데 경자면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뭐 하죠? 측량.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이 측량 대상인 것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그럼 소재지가 바뀌고 지번이 바뀌고 지목이 바뀌더라도 측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거는 조사에서 등록하는 거지 측량에서 등록하는 거 아니죠. 그죠? 경계, 면적, 좌표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더라. 그렇게 보시고, 자, 첫 번째, 그 지번은 뭐 필지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번호들, 그건 지번은 문제가 없죠. 그죠?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된 번호들. 그 다음에 그 2번이 조금 기억했죠. 우리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나오죠. 그죠? 예, 지번이 부여하는, 이 지번이 이제 1번부터 끝번이 끝나는 단위 지역인데, 자, 우리나라는 어디를 기준으로 했어요? 시, 군, 구다, 동리다. 그렇죠. 동리를 기준으로 하죠. 그죠? 시, 군구가 아니라 동리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이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지번은 어디별로 소관청이 붙여준다? 지번 부여 지역별로.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이 어디별이다? 동리다. 시군구별로 붙여준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이제 나중에 지문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몇 필지가 될 수 있죠? 한 필지. 동리가 같아 한 필지가 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한 필지 성립 요건은 합병 요건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뭐 할 수 있어요? 합병할 수 있어요. 예,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면은 합병할 수 없다.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 세 가지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지번은 어디별로 붙여준다? 지번 부여 지역별로. 근데 부여 지역이 어디다? 동리다. 그리고 지번 부여 지역, 즉 동리가 같아야 몇 필지가 될 수 있다? 한 필지. 그리고 동리가 같아야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합병할 수 있다. 같이 요 지번 부여 지역은 같이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지목이라고 나오죠, 그죠? 자, 지목은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서 붙여줄까요? 뭐에 따라? 그렇죠. 우리 용도에 따라서 붙여줍니다. 그 토지의 형상 이렇게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총 28가지 지목이 있죠. 그죠? 자, 세 번째, 경계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경계는, 자, 우리 필지별로, 우선 첫 번째, 아까 경계는 뭘 통해서 등록하죠? 지적? 측량입니다. 측량. 측량을 통해서 이 경계점을 직선을 연결해서 어디에만 등록된 선? 도면입니다. 도면. 어디라고요? 도면. 지적도와 임야도입니다. 그래서 경계는 다른 데는 있다, 없다? 없다. 또 경계를 구하려면 땅을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측량.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경계는 지적 측량을 통해서 어디에만?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만 직선으로 등록된 선. 그리고 경계를 구하려면 땅을 뭐 해야 된다? 측량.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되어 있다? 도면, 지적도와 무슨 도? 임야도.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이렇게 잘 헷갈리죠. 경계는 지적 측량을 통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 이러면 X라니까 X. 어디에만 있다고요?
도면에만 있다니까. 경계점 좌표육부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경계점 좌표육부에는 고부자만 있지. 무슨 자만? 고부자만. 그 경계 나오니까 경계점 좌표육부에 나중에 등록상에 경계 있다 그러면 한 80%가 다 동그라미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 경계는 경계점 좌표육부에 없어. 어디에만 있다고? 도면에, 지적도 임야도에만 있다니까. 그런 거 잘 헷갈리면 됩니다. 이 지적구분 나중에 다른 거 헷갈리는 게 아니라 그 용어들이 비슷비슷해가지고 그것도 때문에 틀려요. 그것도 기억을 잘 해두시고. 그리고 측량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측량 절차가 5장에서 배우잖아요. 자, 면적입니다. 자, 면적은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하는 게 면적이죠. 그럼 면적도 뭘 통해서 지적? 측량을 통해서, 그죠? 자,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할까요? 지적 공부 중에서 대장 이렇게 나오면 틀려. 대장은 네 가지를 아까 대장이라고 했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과 공유전명부와 대지구, 이 네 가지 대장이다. 근데 그 대장 중에서 무슨 대장에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있어. 다른 데는 면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땅은 수평 상태를 가정해서 경사상 넓이다, 수평상 넓이다. 수평상 넓이. 그래서 면적은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뭘 통해서 등록한다? 측량. 측량. 그리고 어디에 등록된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그리고 우리는 무슨 상 넓이다? 수평면상 넓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쭉 또 뒤에 나올 때 또 면적 볼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 경계점 이런 것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면적까지 봤고, 자, 우리 용어 정리해서 이렇게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요즘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용어 정리로서 토지의 지금 표시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아까 뭐죠? 소, 지, 모, 경, 좌, 명. 그죠? 경계 좌표가 요게 이제 토지의 표시죠, 그죠? 그럼 이렇게 잠깐 볼게요. 소유자나 도면번호나 재앙번호나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은 토지의 표시에 아니에요? 토지의 표시가? 아니죠. 아까 왜 그러냐면 아까 토지의 표시사항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토지 이동. 그럼 토지 이동이 아닌 거 물어볼 수 있죠, 그죠? 그럼 소유자가 바뀌든지 도면 번호가 바뀌든지 뭐 장 번호가 바뀌든지 개별 공시지가 바뀌더라도 이건 토지 이동이 아니지. 토지의 무슨 사항이 아니니까. 표시사항이 아니니까. 6가지만 토지의 표시사항이라니까. 소, 지, 모, 경, 좌, 명. 그렇게 기억을 해 두세요. 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6번에 토지 이동이라고 나오죠, 그죠? 자, 토지 이동은 토지의 뭐를?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소유자 아니에요? 소지목 경자면을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거나 사라지는 것, 이걸 토지에 뭐라 한다? 이동. 그래서 이제 토지 이동의 종류들이 쭉 나오죠, 그죠? 자, 새로 바닷가를 매립해 가지고 우리 토지 대장을 처음 만드는 것은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우리 간척 사업에서 토지 하나 만드는 거. 신규 등록은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할 먼저 볼게요. 분할은 나누는 거죠, 그죠? 한 필지를 두 필상으로 나누어서 등록하는 게 분할이죠. 자, 분할의 반대가 뭐죠? 합병. 자, 합병의 가장 큰 특징이 나오죠, 그죠? 합병은 마지막에 뭐 하지 않아요? 측량하잖아요. 왜 측량을 왜 하니까요? 왜 측량을 왜 하니까? 그래. 우리 측량은 뭐 구하려고 측량했지, 아까? 경계와 면적 새로 구하려고. 그죠? 그럼 아까 분할 토지들은 일단 경계 면적 새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 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하지. 근데 합병이 있었죠, 그죠? 합병은 이렇게 31번 전하고 32번, 34번 전하고 합할 때 도면상 경계를 이렇게 지워버려요, 이렇게. 면적은 이미 토지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면적을 합산만 시키면 되지. 맞죠? 그럼 합병된 토지는 새로 측량하지 않아요. 자, 우리 나중에 아까 측량하지 않는 사유에서 여러분 잠깐 가볼까요? 자, 뭐 가냐면 아까 토지의 표시사항 중에서 우리가 가야 된다. 예. 자, 토지의 표시사항 중에서 자, 우리 보세요. 소지목 경자면 있었죠, 그죠? 자, 뭐와 구하기 위해서 측량했죠? 경자면. 그럼 아까 소재지 바뀌든지, 그죠? 측량할 필요가 없네. 좀 이따 지번 변경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합병 측량하지 않는다. 지목 변경도 측량하지 않는 거지. 뭔 말인지 알죠? 그 나중에 측량 대상인 것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대표 선수 이렇게 네 가지 물어보죠. 소재지, 지번, 지목, 합병. 이건 측량하지 않아요. 경계 면적을 새로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네, 자, 보시고.
보시고 합병까지 배웠어요. 자, 우리 지목 변경이 있었죠, 그죠? 이렇게 전에다가 집을 져버리면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지목 변경은 집만 졌다고 지목 변경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야 돼요. 이렇게 전에서 대지로 이렇게 등록이 돼야만이 지목 변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보시고 어렵진 않네요. 자, 축척 변경이라는 게 조금 난임이 낯설죠. 우리 도면의 축척을 바꾸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도면이 두 가지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적도와 무슨 도? 임야도. 근데 지금 임야도는 축척이 3천, 6천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도면의 축척을 바꿔봐서 의미가 없어서 그 지적도에서는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도에서만? 그렇죠. 지적도에서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축척이 7가지 나오는데 여러분 그 2400분의 1 있고 60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분모의 숫자가 작은 것을 큰 축적이 했어요, 작은 축적? 큰 축적. 예, 숫자가 크다고 작다고 해서 작은 축적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큰 축적이고 2400분의 1이 작은 축적이라고 했죠, 그죠? 소축적, 이거를 대축적, 정밀하다 해서 대축적, 작들이 정밀하지 못하다 해서 소축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소축적들은 측량할 때 면적도 그렇고 경계 모습이 별로 안 좋죠, 그죠?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요 어느 지역에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게 하기 때문에 무슨 축적으로?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이렇게 2400분의 1 이렇게 600분의 1로 새로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이 축적 변경이죠. 이 축적 변경이 지금 매년 시험에 나왔었죠. 꼭 암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축적 변경할 때 면적이 다르지니까 청산 절차를 거치잖아요. 몇 시? 20시. 몇 분경에? 30분경에. 여러분이 기분이 꿀꿀해가지고 청산가리를 몇 개 먹었어요? 15개 먹었더니 죽진 않고 고통만 몇 배? 20배고 66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게 이제 축적 변경 절차에서 나오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그거 이제 축적 변경에서 이제 배울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 기억합니다. 어디에서 한다? 지적도. 임야도에서 한다 이러면 안 돼. 지적도 또는 임야도 이렇게 나면 안 돼요. 또 무슨 축적을 무슨 축적?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바꾸는 것만 축적 변경이지 반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잘 그리기를 보시게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등록 전환이라는 게 개념이 낯설죠, 그죠? 어디에 어느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것을 옮겨 등록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 지적 공부는 지금 일제 시대 때 전국에 있는 개발된 토지들은 다 토지대장과 지적도 있었고 미개간된 이렇게 산간 벽지에 있는 땅들은 임야대장과 임야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임야대장과 이렇게 임야도를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받아가지고 집을 짓고 펜션 짓고 쓰시죠,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땅들이 지금 이제 임야가 아니니까 이 땅을 지적도로 옮겨가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그래서 우리 등록 전환은 어디에 있는 땅들을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땅들을 이렇게 어느 대장으로 옮겨 놓는 거?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놓는 거. 이런 반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하면 등록 전환 아니에요? 자, 등록 전환 이렇게 나면 안 돼요?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들을 임야대장과 임야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X. 등록자는 어디에 등록된 땅?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땅이 산을 개간해서 그죠? 지불을 쳐버리면 이 땅이 지금 임야도에 있는 땅이 정밀하지 못하니까 3천, 6천이니까 어디로 옮겨가는 거죠? 지적도.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이다. 즉 우리나라 등록 전환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건 평창이라고 있죠, 그죠? 평창에 올림픽이 생겼다가 거기 지금 다 산들 부숴가지고 호텔 짓고 막 그랬죠, 그죠? 펜션 짓고. 그럼 그런 땅들이 다 지금 무슨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요. 등록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임야했던 땅이 지적도로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등록 전환이다. 반대로 나면 안 돼. 그래서 그 개념도 어디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어디에? 이렇게 나오면 헷갈린다니까.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된 땅들을 임야대장과 임야도로 옮겨가는 것을 등록 전환이다. 이러면 X. 그래 헷갈릴 수 있다니까. 옮겨가는 거기에 포인트 둬다가 그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림이 있죠. 우리 지금 15페이지에 제일 밑에 있는 임야도인 땅이 있죠, 그죠? 거기 어디로 옮겨갔어요? 지적도로 옮겨 올라가잖아. 맞나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이죠. 위에 있는 지적도 땅에 임야도 오지 않는다니까. 그거는 등록 전환하지 않는다. 자, 7번째. 우리 측량이라고 나오죠, 그죠?
자, 측량은 두 가지만,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요. 아까 측량은 뭐 하기 위해서 측량하죠? 땅에 뭐와 뭐를 구하기 위해서? 경계와 좌표와 면적. 소지, 지번, 지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게요. 지적 측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한 필지에 뭐와 뭐를 구하기 위해서 경계, 좌표, 면적을 구하기. 이 사람들이 그 땅에 경계나 좌표나 지금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측량 기계 가지고 와서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기억을 잘 해두시고, 자, 요것들이 이제 용어 정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측량은 요 소지목은 조사에 등록하고 무슨 면? 경좌면. 요걸 구하기 위해서 땅을 측량한다. 그거 보시고. 자, 네, 용어 정리들의 요 문제 하나 그냥 보고 갈게요. 자, 문제는 지적법상 용어 정리다 옳지 않는 거 16회. 자, 아까 면적은 지적 공부인데 이 지적 공부가 뭐죠? 어느 지적 공부죠, 아까? 어느 지장만 있었어요? 토지장과 임야장. 우리가 이동면 개 있었잖아. 그죠?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면적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토지대장하고 토지대장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수평상의 넓이를 말한다. 이러면 OX. X라니까, X. 면적은 무슨 대장에만 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면적이 없다니까. 경계점 좌표부는 무슨 부자만 살고 있어? 고부자만 살고 있다니까. 고가 뭐죠? 고유번호. 부는 부호도, 좌표. 맞죠? 그죠? 거기 경계도 없죠? 그죠? 경계도 없어. 숙척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면적은 이렇게 나오면 맞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상 넓이? 수평상, 경사상 넓이다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 기억하시고, 아까 지번 부여 지역이죠, 그죠? 거기서 포인트 하나예요. 뭐죠? 동리. 여기 시공구 나오면 안 되죠, 그죠? 포인트 하나씩 하면 돼요. 야, 합병은 측량하는지 아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측량이라는 게 나오는지 아닌지. 측량의 표현 안 나오죠, 그죠? 그리고 보실까요? 토지동은 토지의 뭐를 이죠? 토지의? 그렇죠. 토지의 표시죠. 여기 소유자 나오면 안 되죠, 그죠? 토지의 표시를 이렇게 나오고. 포인트 하나씩 있죠. 우리 신규 등록이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옮겨 등록하는 것, 이건 지금 신규 등록이에요, 등록전 아니? 등록전. 신규 등록, 새로이 조성된 토지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죠? 이거는 등록전환 개념이 나온 겁니다. 네, 보시고. 네, 자, 우리 용어 정리 중요한 거 몇 가지 정리할까요? 자, 우리 지적 소관청 나오면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자. 우리 지적 공부 7가지죠, 그죠? 토, 임, 공대, 좌지. 그죠? 토임, 공대 이 4가지를 대장이라고 했죠, 그죠? 2가지를 도면이고 중간적 성격인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가 6가지죠, 그죠? 소, 지, 모, 경, 좌면 6가지 토지 표시. 이 토지의 표시사항이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토지 이동. 이거는 새로 정하거나 변경되거나 사라지는 것. 자, 그리고 측량은 뭐를 구하기 위해서? 경, 좌면.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2장에 볼까요? 자, 토지의 등록장입니다. 자, 17페이지. 우리가 필지 단위로 등록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세요. 필지는 땅의 이제 모습과 크기와 아무 관계없이 폐합된, 막혀있는 다각형으로 구성된 건데, 이렇게 한 필지가 31전, 13답, 이렇게 한 필지들이죠, 그죠?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성립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어떻게 갖춰야? 동시에 갖춰야 한 필지를 국가가 만든다고 그랬죠? 그리고 한 필지 성립 요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어디에서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합병. 그럼 합병은 두 필지가 몇 필지가 되는 거니까? 한 필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필지 성립 요건은 합병 요건과 거의 같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6가지 우리 성립 요건이 있었죠, 그죠? 보세요. 자, 우리 어디에 가면 이렇게 암기하죠? 부여에 가면. 지번 무슨 지역? 부여지역. 아까 지번 부여지역 어디별로? 시도별로, 시공구별로. 고맙습니다. 속지 안 해서. 동리별로. 정신 차려야 돼. 제가 하다 보면 동리별로 붙여줍니다. 동리지, 시공구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오전에 이렇게 개념 잘 들어놓고 이제 다음 주부터 오후에 문제 풀죠, 그죠? 거기다가 요거 속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어디 뭐가 같아야 돼요? 소유자. 이렇게 주의할 것이 소유자만 같으면 돼. 권리 관계가 동일할 필요는 없어. 여기서 권리 관계.
권리 관계가 동일해야 한 필지가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소유자만 같으면 됐지 권리 관계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같아야 되죠? 지목이 같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축척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축척이 같기 때문에 아까 되게 임야도인 땅과 지적도인 땅은 축척이 다르죠, 그죠? 그럼 지적도인 땅과 임야도인 땅은 한 필지가 될 수 없어. 그리고 지적도인 땅과 임야도인 땅은 합병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게 나오죠. 이제 축척이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돼 있어야 되죠, 그죠? 연접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여부가 같아야 된다? 등기 여부. 여러분 주의할 것이 끼리끼리는 한 필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등기된 토지와 등기 안 된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 없어. 그럼 등기된 토지와 등기 안 된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어. 왜? 한 필지 성립 요건은 합병 요건과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리동이 다른 토지들은 합병할 수 없네. 소유자가 다른 토지들은 합병할 수 없네. 지목이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 없네. 축척이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 없고요. 집안이 연접되어 있으면 합병할 수 없고요. 연접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떨어져 있으면 합병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되죠. 미등기된 토지와 등기된 토지는 합병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한 필지 성립 요건은 아까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합병. 그래서 어디에 가면 부여에 가면 모두 소도, 축하고 모두 킨다. 연 등도 킨다. 요거 한 필지 성립 요건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게 18페이지로 가볼게요. 여기 여러분 양입지라고 하나 나오거든요. 볼게요. 요거 내용이에요. 지금 아까 지번 부여지역.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볼게요. 노량진동과 대방동의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 없다. 갑과 을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 없다. 지목이 전과 답인 토지들은 한 필지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축척이 다른 토지들은 한 필지가 될 수 없다. 집안이 이제 도로 하천으로 단절된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 없고,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 없어. 근데 주의할 것이 여러분 보세요. 미등기된 토지끼리 있죠, 그죠? 등기되지 않는 토지끼리는 한 필지가 될 수 있어. 근데 등기된 토지와 등기 안 된 토지가 한 필지가 될 수 없지. 그거 하나 표현을 기억을 해 주시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 암기사항 하나 잘 기억하시고, 자, 이제 한 필지마다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요거 제가 그 양입지 부분을 여러분한테 안 놨네요. 양입지. 그냥 양입지는 그냥 한번 그냥 보고 갈게요. 자, 양입지라는 것은 뭐냐면, 그 18페이지에 지금은 시험은 나오진 않아요. 거기 보니까 몇 회 이렇게 나오고 말았죠? 20회. 여러분 이제 32회인데 20회 이후로는 지금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 지적법이 지금 명칭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거기 여러 법이 있어요. 지적법도 있고 수로조사법도 있고 뭐 측량법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법 중에서 우리 지적법만 시험 범위다 이렇게 공고가 나와 있어요. 그 2장인 부분, 2장의 지적법만 시험 범위다. 그런데 요 양입지가 그 법에 몇 장이 나오냐면 1장에 나와 있어요. 몇 장에? 1장에.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면서 이 양입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양입지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잠깐 볼게요. 지목이에요, 지목. 아까 우리 지목이 같아야만이 한 필지가 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지목이 다르면 두 필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목을 설정해주는 원칙 중에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한 필지가 여러 용도를 쓸 때는 가장 주된 용도에 따라서 그 지목을 결정해 주거든요. 근데 이 주지목 추정의 원칙 때문에, 자, 지목이 다르면 두 필지 해야 되는데 한 필지로 이렇게 편입되는, 주된 토지에 편입되는 이게 종된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면 양입지다 그래요. 그래서 양쪽으로 편입된다 해가지고 양입지다 그러거든요. 자, 우리 양입지가 된다는 것은 이제 몇 필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목이 다르더라도 그거는 한 필지로 만들어 준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거기 보면 그 양입지 한번 의의 볼까요? 한 필지 요건 중 토지 일부분의 용도가 다를 때 별개의 필지를 하지 않고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해서 한 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용도의 토지를 말하는데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표현해서, 자, 양입지의 요건, 즉 한 필지가 될 수 있는 요건 써 있죠, 그죠? 두 가지가 나오죠. 주된 용도의 편의구에서 설치된 도로, 국어 등의 부지는 한 필지가 될 수 있다고 돼 있죠.
두 번째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이는 토지로서 다른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들은 한 필지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겁니다. 자, 볼까요? 이게 3,000제곱미터 이 과수원 내에 나중에 이렇게 과일 열매가 맺으면 이걸 운반하기 위해서 우리 경운기길을 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나 차량이 다니는 길은 도로죠, 그죠? 이건 과수원이고 도로고 별개를 필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도로는 과수원의 편익을 위해서 만든 길이잖아요. 그럼 이건 별개의 필지로 도로라 하지 않고 과수원에 포함되는 요 종된 토지, 요런 토지를 우리가 뭐라 한다? 양입지다 그래요. 또 두 번째는 그 둘러싸인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과수원에 나중에 이게 뭐지 가뭄이 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웅덩이를 팠어요. 이런 웅덩이는 지목이 뭐냐면 물이 머물러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유지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유지. 근데 이거 지금 과수원에 둘러싸여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별개로 유지를 하지 않고 과수원에 포함된 이 종된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양입지. 그럼 양입지는 지목이 두 개인데도, 그죠? 한 필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다음의 경우는 밑에 보시면 양입지 제한 요건이 있어요. 다음의 경우에는 양입지가 될 수 없어요. 양입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두 필지로 만들어라 그 얘기죠, 그죠? 첫 번째는 종된 토지가 주된 토지의 면적에 얼마를 초과하면 10%를 초과하면 안 돼요. 거기 밑에 그림이 있죠, 그죠? 그림이 여러분 중간 그림이 보세요. 과선이 3,000제곱미터라고 써 있죠. 근데 유지를 재봤더니 310제곱미터가 나오네요. 그럼 얼마 초과하는 거죠? 10% 초과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과수원에 포함시켜서는 안 돼. 이 과수원하고 이건 별개로 유지라고 만들어야 되지. 두 필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야. 자, 두 번째는 종된 토지의 지목이 뭘 때? 돼. 과수원에 도둑이 많이 껴서 이 한쪽 귀퉁이에다가 과수원 관리인이 집을 졌어요. 집이 있는 부분은 지목이 뭐죠? 돼. 그럼 이거는 양입시켜서는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응? 과일 나무들을, 무슨 나무들을? 과일 나무 등을 재배하는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 용지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만 과수원의 관리인 집, 그거는 과수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양식시키면 안 되니까. 그럼 별개 필지로 대지를 해야 되니까. 왜? 대지는 세금 비싸니까 그거 따면 두 필지로 해서 세금을 내야 되지. 과수원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과수원 관리인 집은 뭐다? 돼. 과수원 용지 안 돼. 나중에 목장 관리인 집은 대지지 목장 용지로면 안 돼. 또 뒤에 묘지 관리인 집은 대지지 이걸 묘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게 하나 나와. 나중에 종교용지 안에 어디 안에? 종교용지 교회 안에 목사님 사택들이 있어. 집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대지다 그냥 종교용지다. 종교용지 그건 세금이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 예외는 있어요. 예규에 보면. 예규에 그거 하나만 예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뒤에 이제 우리 지목 올 때 볼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또 하나는 자 우리 얼마로 초과하면 안 된다고 했죠. 종된 토지가 330제곱미터. 자 거기 그림의 오른쪽에 있죠, 그죠? 과수원용지가 5,000제곱미터인데 이 웅덩이를 재봤더니 350제곱미터라는 거죠. 우리 330제곱미터는 100평이죠. 몇 평이라고? 100평. 100평 땅 끝 땅이니까 별개의 필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된 토지가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양입지가 될 수 없어. 양입지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몇 필지로 만들어야 된다? 두 필지를 만들지 주된 토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암기가 하나 있죠. 왼쪽에. 뭐가 33하면 그렇죠. 10대가 33하면 양입지가 될 수 없어요. 그 제한 요건에 10대 33 이렇게 써 있죠. 즉 10% 초과하면 안 됐고 종된 토지가 되면 안 됐고 종된 토지가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이거는 양입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10대 33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그냥 한번 10대 33만 기억하라. 20회 1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이신청이에요. 야, 왜 시험 범위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 왜 시험에 냈냐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아까 용어 정리 있죠, 그죠? 용어 정리도 매년 시험이 나왔어요. 20회 전까지는. 근데 20회 전까지는 지금 볼까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16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관련 기출문제에서 그 1번, 2번 문제가 아까 푸른 건데 용어 정리죠. 위에는 18에 써 있죠. 밑에는 16에 써 있죠.
그 20회 이후로는 안 나온다니까. 이 용어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이 용어들이 1장에 나와 있어요. 그 법에. 우리 시험은 몇 장인데? 2장부터 시험 범위인데. 그래서 그 후로 지금 용어 정리를 출제자들이 못 내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2장으로 못 바꿨는데 1장에 용어 정리가 있거든. 양입주도 1장에 있거든. 그래서 지금 시험을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맨날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그 후로 지금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올해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나오면 그냥 10대 33 그거 하나는 기억해 놓고 풀으시라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19페이지로 가보자. 자, 한 필지마다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그죠? 뭐가 있죠?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예, 여기 이제 어떻게 결정해서 이제 등록되는지 이제 배우죠. 그죠? 자, 아까 아라비아 숫자로 써 있는 게 번호가 이게 지번이죠. 그죠? 지번. 근데 아까 보세요. 자, 지번은 누가 붙여주죠? 지적? 소관청이 붙여줘요. 응? 어디별로 붙여줄까요? 지번? 부여지요. 응? 그 두 가지 잘 기억하면 돼요. 지적 누가 붙여준다? 소관청. 어디별로? 지번? 부여죠. 그럼 지번 부여정은 어디다? 동리. 시군구 이렇게 나면 안 돼. 시도의사가 붙여준다 이러면 안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붙여준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적 것이고. 자, 우리 지번에 표기가 있었죠. 그죠? 아까 배운 거죠. 한자에 써요. 아랍의 숫자. 아랍에 있죠. 우리가 76년도 전까지는 76년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있죠. 그죠? 그때가 한자 있었어요. 한자. 지번이. 다. 근데 76년도 이후로 다 아랍 숫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단 기억해죠. 자, 임야대장과 어디에 등록된 땅? 아까 임야도에 등록된 땅은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임야대장과 무슨 도? 임야도. 임야가 아니에요. 그죠? 임야도 숫자 뒤에 앞에 임자 산자. 아까 산자 붙었잖아요. 그거 그림 한번 볼까요? 지적도 있었고. 그거 안 나와 있는데 임야도가 왜 임야도를 안 그렸지? 네, 그거 뒤에 산자 붙어 있다 보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지번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잠깐. 여기 나와 있다. 지금 보세요. 자, 지번은 그 아까 지적도에는 산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죠? 임야도에는 지번이 산자 있죠, 그죠? 산자가 숫자 앞에 있어요, 뒤에? 앞에 있죠. 임야도지, 임야만 아니죠, 그죠? 임야도에. 그리고 이제 우리 지번은 구성이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앞에 여러분 산 23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산 25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거 우리가 번번이라고 그러죠. 무슨 번? 번번.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요걸 뭐라고 그래? 부번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번번이 있는 번번만으로 된 게 있고, 그죠? 번번에 부번을 붙여드린 게 있죠, 그죠? 번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이라 하죠. 무슨 지번? 단식 지번. 그리고 부번까지 붙여있는 것을 복식 지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지번을 번번만으로 붙일 수도 있어. 번번만으로 다 붙여있지. 근데 부번만 가지고는 있어요, 없어요? 부번만 가지고는 붙일 수 없어. 꼭 앞에 번번이 나와야 돼. 네, 그래서 그 개념들이 우리 앞에 이제 나와 있죠. 볼게요. 자, 지번은 번번과 뭐로 구성되어 있죠? 부번. 네, 번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번번과 부번 사이 이렇게 표현을 기억해야 돼요. 마이너스 표시로 뭐하고? 연결하고, 이거 줄 표시 마이너스 표시로 연결하고, 이 마이너스 표시 읽을 때는 뭐라고 있는다? 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자, 우리 30의 1 이렇게 전 이렇게 쓰죠. 그죠? 그 32의 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로 연결하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우리는 대기본 원칙이 있죠. 그죠? 자, 지번은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시작해요? 북서에서 무대 쪽으로, 그래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붙여줍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북쪽이죠, 그죠? 이게 우리나라 지도잖아요. 남쪽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이 지번을 1번을 시작할 때 나라마다 북동쪽에서 1번이 시작할 것이냐, 북서쪽에서 1번이 시작하냐에 따라서 나라마다 이제 북동기본법과 북서기본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기본법이라고요? 북서. 그래서 1번이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럼 북서쪽. 북서쪽이 시작해서 이렇게 남동쪽이 와서 지번이 끝나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북서기본법. 그래서 하나만 기억해야 돼요. 어디에 시작해서? 북서에 시작해서 어디로? 남동. 이게 이제 아라비아 숫자 때문에 그렇죠.
아랍어자는 이렇게 행적으로 쓰잖아요. 그죠? 우리 한자 시대 때는 내려쓰기 때문에 우리는 북동 기본법에 썼어요. 근데 지금 아라비아 숫자로 붙인 바람에 우리는 북서 기본법이다. 그래서 북서 쪽에서 시작해서 남동 쪽으로 끝난다. 그거. 그 19페이지까지 쭉 본 내용이죠? 맞죠?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그 19페이지 제일 위에 부여 주체.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적인 동리별로 차례로 부여한다. 표기.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돼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래서 지번 앞에 산자가 붙고 안 붙고 것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냐 차일 뿐 지목과는 상관이 없다. 자, 지번의 구성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데 본번, 부번 사이는 마이너스 표시로 뭐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로 연결하고 마이너스 표시로 뭐라고 있는다? 그렇죠. 위라고 있는다. 니은 본번만으로 구성되는 지번을 단식 지번이고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구성된 지번을 복식 지번인데 지번은 부번만 가지고 구성할 수는 없다. 자, 그리고 기본 원칙이 북동 기본법과 북서 기본법인데 북서 기본법은 북서 쪽에서 기본한다는 것은 시작해서 그 얘기예요. 남동 쪽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을 붙일 때 적합해서 우리나라다. 그리고 4번이 중요하죠. 그죠?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지번을 어떻게 부착해 줄 것이냐 이렇게 나오죠. 그죠? 토지 이동 시에 지번 부여인데 자, 그걸 보기 전에 이 문제 잠깐 볼까요? 자, 지번 앞에 산자가 붙어 있는 토지의 지목은 임야다 이러면 X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산자지. 임야가 산자가 아니죠. 그죠? 또 2번 볼게요. 임야도에는 지번 숫자 앞에 임자가 붙어 있다 이러면 X. 산자가 붙어 있죠. 그죠? 또 세 번째 보세요. 임야도에는 지번 숫자 뒤에 산자가 있어요. 앞에? 네, 앞에 산자가 있죠. 그죠? 그런 표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각종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지번을 어떻게 붙여줄 것이냐. 자, 여기서 잘 기억할 것이, 여러분 붙여보세요. 지번은 아까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본번하고 부번. 우리 지번은 사람의 성명인데 사람의 성에 해당되는 본번하고 이름에 해당되는 부번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토지가 늘어나는 토지, 필지가 늘어나는 토지들은 부번을 붙여요. 뭘 붙인다고? 부번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줄어드는 토지들은 번번을 붙여요. 뭘 붙인다고요? 번번. 원칙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신규 등록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 필지가. 분할도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그럼 뭘 붙인다고요? 부번을 붙인다니까. 응? 합병과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보면 지번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 줄어들어요. 줄어들 때는 번번을 되게 붙여줘요. 뭘 붙인다고? 번번. 무슨 말 알겠죠? 늘어날 때는 뭘 붙이는 게 원칙? 부번. 줄어들 때는 번번. 이게 신규 등록과 분할은 늘어나죠. 그죠? 우리 합병과 도시개발 사업은 줄어들죠. 그죠? 그때는 번번을 붙여주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우선 먼저 정리해 놓고, 자, 각종 토지 이동에서 우리 신규 등록과 우선 등록 전환 토지 있죠. 그죠? 그 토지의 지번 부여 방법은 같아요. 우리 신규 등록은 새로 바닷가 매립하니까 새로 지번 붙여야 되죠. 자, 여러분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어디의 땅이 어디로 가는 거죠? 임야도의 땅. 지적도로. 그럼 지적도의 필지에 지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그럼 새로 붙여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과 같은 방법을 해준다는 거예요. 새로 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붙여줄 것이냐. 아까 원칙이 있었죠. 그죠? 원칙은 번번 붙였어요? 부번? 부번 붙여요. 자, 이거 보세요. 자, 9번지 옆에, 이렇게 우리 마을이 이렇게 있다. 그죠? 자, 9번지 옆에 이렇게 바닷가 하나, 이쪽 다 바닷가죠. 그죠? 하나 매립했어요. 그럼 뭘 붙이다고? 여기에, 좀 보세요. 우리 집어는 우리 마을이 지금 끝번이 이렇게 300번이죠. 그죠? 근데 여기 301번은 붙일 수가 있죠. 그죠? 그지만 집원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9번 옆에 301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붙이지 않고, 자, 인접토지 번번 있죠. 그죠? 같은 번번을 붙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뭘 붙일까요? 부번을 붙여요. 원칙이. 그래서 인접토지 번번에 뭘 붙인다?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는 인접토지 번번에 부번을 붙여 부적당해서, 자, 우리 마을에 최종 지번 있죠. 그죠? 이거 최종 번번이라고 그래. 최종 번번에 다음 순번 번번. 자, 우리 다음 순번의 번번이라는 것은 301, 302, 303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요렇게 붙여주는 것을 나중에 제가 자유식이라고 그래요. 무슨 식?
자유식으로 붙여주는 세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신규 등록 토지가 여러 필지일 때요. 몇 필지일 때? 여러 필지일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 28번에 지금 옆에 신규 등록이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원칙을 쓰게 되면 28회부터 1, 2, 3 쓰는 거죠. 그죠? 그럼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쓰지 않고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의 본본인 301, 302, 303 이렇게 쓰기 때문에 몇 필지일 때? 여러 필지. 신규 등록, 등록 전 토지가 몇 필지? 여러 필지. 원칙은 인접 토지 본본에 뭘 붙이고? 부본을 붙이는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는 신규 등록과 등록 대상 토지가 몇 필지일 때? 여러 필지는 최종 뭐예요?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이요. 본본. 예외는 본본이겠지. 원칙은 부본이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부본을 본본, 본본을 부본, 그것만 쓰기는 거예요. 그것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신규 등록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는 거예요. 여기 301 쓸 수 있죠, 그죠? 복잡해지잖아. 자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일 수 있죠, 그죠? 근데 부본 붙이는 게 간편해요. 본본 붙이는 게 간편해. 본본 붙이는 게. 그래서 최종 지번에 어떻게 돼 있을 때? 인접해 있다. 어떻게 떨어져 있을 때? 몇 필지일 때? 여러 필지일 때. 자 마지막으로 신규 등록 토지가 이미 등록돼 있다. 너무 멀리 떨어져요. 이때는 붙이기가 좀 부적절하죠, 그죠? 멀리 때는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을 하겠다. 자, 잘 기억합니다. 원칙은 인접 토지 본본에, 그죠? 뭘 붙인다? 부본. 이게 원칙. 원칙 잊어보면 안 돼. 근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는 우리 마을의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을 붙이는 게 세 가지가 있더라. 이거 우리가 무슨 식? 자유식이라 하더라. 자유식. 우리 말의 끝번에 다음 번호. 자, 신규 등록 토지가 몇 필지? 여러 필지. 최종 지번에 어떻게 됐을 때? 인접해 있을 때. 또 이미 등록된 또 어떻게 떨어질 때? 멀리 떨어질 때. 보세요. 자, 우리 신규 등록 토지가 그죠? 여러 필지일 때. 몇 필지일 때? 여러 필지일 때는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 표현을 잘 기억해야 돼요. 등록 전환 토지가 여러 필지일 때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 자, 신규 등록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을 때, 최종 지번에 뭐 있을 때? 인접해 있을 때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 이렇게 되지. 자, 신규 등록과 등록된 토지가 멀리 떨어졌을 때 어떻게 떨어질 때? 멀리 떨어질 때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 이게 지번이 나중에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열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목은 잘 안 틀려요. 근데 지번이 본본하고 부본이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첫 번째 개념 볼게요. 뒷페이지 보세요. 자, 뒷페이지에 있죠. 20페이지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죠. 인접 토지 본본에 뭘 붙여요? 부본. 근데 다음은 우리 마을의 최종 뭐죠?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는 부본이죠, 그죠? 여기는 본본이잖아, 본본. 신규 등록 토지 아까 몇 필지? 여러 필지. 또 최종 지번에 어떻게? 인접. 또 어떻게 떨어질 때? 멀리 떨어질 때는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이다. 그래서 우리 암기가 있잖아요. 뭐를 멀리야? 여의를 멀리야. 자유롭다. 자유롭다. 이 미투 같아, 미투. 자, 그리고 원칙은 등신부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인접 토지 본본에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부본 붙이는 게 원칙이다. 이 세 가지는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 붙이다. 거기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할이죠, 분할. 여러분 밑에 그림이 있죠, 그죠? 그림이 지금 최종 인접 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이는데 여러 필지 오른쪽에 최종 지번에 인접했을 때 멀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붙여준다. 이해하겠죠? 네, 자, 분할입니다. 분할은 나누는 거죠, 그죠? 자, 나누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100번, 101번, 102번, 105번 토지가 있다가 지금 102번 토지가 세 필지로 이렇게 분할이 될 수 있죠, 그죠? 지금 102번 토지가 지금 분할이 될 수 있죠, 그죠? 우리 마을의 끝번이 300인데, 근데 여기다가 300에 1은 붙일 수 있고 300에 2 붙일 수는 있지. 맞죠? 그렇지만 지번 찾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중복된 번호는 붙여서는 안 되죠, 그죠? 지금 100에 5가 옆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는 여러분 보세요. 한 필지는 그냥 분할전 집어넣어 그대로 붙여주죠. 한 필지는 그냥 분할전. 나머지 필지를 붙여야 되죠. 그죠? 나머지는 아까 분할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본번이에요? 부번이에요? 부번이라고 했지. 근데 여기 지금 최종 부번이 있죠. 그죠? 그럼 다음 순번 부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순번인 부번이 뭐예요? 9의 6과 9의 7 이렇게죠. 자, 그래서 오늘 한 필지는 몇 필지는? 한 필지 무슨 전 집어? 분할전 집어넣어 그대로고 나머지 필지 있었죠. 그죠? 나머지 필지는 그 본번의 최종 뭐예요? 이게 최종 부번이에요. 부번.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뭐죠? 부번이죠. 부번. 그래서 여러분 자 105번지 토지가 또 세 필지로 분할될 수 있죠. 그래서 두 필지로. 그죠? 그럼 하나는 그냥 분할전 집어넣어 그대로 썼죠. 그죠? 자 나머지는 최종 부번 있잖아요. 그 다음 순번에 뭐죠? 부번. 이렇게 붙여주죠. 그죠? 그래서 최종 뭐예요?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뭐죠? 부번. 예,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 부번. 하나는 그냥 분할전 집어를 그대로 붙여주고 이해하겠죠? 예, 자 근데 예외가 있죠. 자 분할전 토지에 주거 건축물 등의 사무실이 있을 때예요. 자 볼게요. 자 여기 100번지 토지인데 이쪽에 지금 건물이 세워져 있죠. 그죠? 근데 저 100번지 토지가 이렇게 세 필지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죠. 맞죠? 그럼 원칙을 쓰게 되면 이쪽에 100번 써야 되죠. 여기 100이 1 써야 되죠. 여기 100이 2 써야 되죠. 그죠? 그럼 건물의 지번이 분할전과 분할로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이렇게 쓰면 원칙이 되면. 그러면 건물의 지번이 다르지만 행정상 다르게 너무 많죠. 그죠? 건축물 대장 있는 거 다 번호 바꿔내야 되거든요. 그럼 복잡해지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분할전 지번 있죠. 그죠? 이 분할전 지번을 건물에 있는 지번을 우선적으로 붙여줘요. 어떻게? 우선적. 그러고 나서 이제 100의 1, 100의 2 있어요. 그는 분할 전과 건물이 있을 때는 분할 후의 지번은 달라요? 바깥 똑같아요? 똑같지. 100번은 아까 100번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어떻게 붙여준다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신청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거는 우선적으로 붙여준다. 그래서 거기 볼게요. 제일 밑에 예외 있죠. 그죠? 분할되는 필지 중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 및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전 지번은 어떻게? 우선. 그리고 분할은 암기가 하나 있네요. 분할은 뭐다? 부부다. 부부라는 게 뭐예요?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부번. 그래서 분할은 부부다. 이렇게 보시고 이해하겠죠, 그죠? 네, 자 보시고 자 이것도 한번 그림 볼까요? 그냥 하나.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9의 1, 9의 2 이렇게 돼 있다가 9번지 토지가 세 필지로 분할될 수 있죠, 그죠? 하나는 그냥 분할전 지번을 그대로 썼죠, 그죠? 나머지 필지 있잖아요. 그거는 최종 뭐예요?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부번 붙였죠, 그죠? 근데 여러분 건물이 9번이 있었죠, 그죠? 근데 분할하더라도 건물 지번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붙여줬죠. 그리고 9의 1, 9의 2 이렇게. 이거 신청이 아니다. 뭐다? 우선적으로 소관청이 분할전 지번을 건물에 있는 지번으로 붙여주더라. 그거 기억하시고 자 합병이죠, 그죠? 분할은 부부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게 네 필지가 한 필지로 합할 수 있죠, 그죠? 그럼 후순위 지번일까요? 선순위 지번일까요? 선순위 지번이야. 그럼 선순위 지번이 몇 번? 7번. 7번은 합병의 지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번만으로 된 거 있었죠, 그죠? 이것도 선순위 지번이에요. 선순위가 몇? 그렇죠. 7의 1번은 붙여줘요, 그죠? 여기까지 중요하지 않죠. 요게 중요하죠, 여러분. 본번 부번은 될 수 있죠, 그죠? 본번 부번 됐잖아. 그때는 이 부번 된 것은 제외하고 뭐는 제외하고? 부번 된 거. 이 본번 중에서 뭐 중에서? 그렇죠.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붙여줘요. 그럼 몇 번이에요? 7번을 합병의 지번을 붙여줘요. 본번 중에서 무슨 지번? 선순위.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 그래서 그거를 합병의 지번을 붙여줍니다. 합병을 줄여드는 것은 본번 붙인다고 했잖아. 뭔 말인지 알죠? 아까 신규 등록과 분할은 늘어나잖아. 그럼 원칙은 본번 붙였어요? 부번 붙였어요? 부번. 근데 신규 등록은 예외는 있지. 세 가지 아까 여인 멀리. 그거는 본번 붙일 수 있었죠. 세 가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분할은 본번이에요? 다 부번이에요? 부번이야. 본번 붙이는 거 없어. 자, 합병은 부번이야? 본번이야? 본번이야. 줄어드니까. 합병은 부번 붙이는 거 없어. 뭔 말인지 알죠? 네, 줄어드는 거. 그래서 보시고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이죠. 근데 예외가 있죠, 그죠? 여기 보세요. 지금 아까 이렇게 본번 중에 선순위인데 여기 6-2가 건물이 있어. 그럼 원칙을 하게 되면, 원칙을 하게 되면 자, 몇 번이죠? 선순위 지번이죠. 부번 중에서 본번 중에 선순위 지번이지. 원칙 하게 되면. 근데 건물의 지번이 달라지죠, 그죠? 원칙은 달라지잖아.
6-2가 있는데 7이 되니까. 이때는 역시 소유자가, 우리 아까 합병은 소유자가 같은 토지만 합병할 수 있었죠. 건물이 있는 집원을 합병에 집어넣어 붙여달라고 뭐가 들어왔을 때만, 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반드시 그 집원을 합병에 집어넣어 붙여주게 돼 있어요. 응? 자,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아까 분할이 있었죠, 그죠? 분할은 건물이 있을 때 소유자가 신청이 있었어요, 소관청이 우선적으로 했어? 우선적으로 했어. 근데 합병은 소유자가 뭐가 있어야? 신청이 없으면 선순위 집원이고.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릴 텐데, 아까 합병은 본본 중에서 뭐죠? 선순위 집원. 그래서 본선에 합병한, 병신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병을 합병할 때 아까 소유자가 뭐가 있어야? 그렇죠, 신청이 있어요. 그냥 병신 하나만 해줘야 돼요, 그죠? 병신, 합병에서가 신청이지 분할에서 신청이 아니다. 아니다. 건물 있을 때는 그거다. 보시고, 자 볼게요. 요 그림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그려보세요. 여러분, 네 필지가 합병이 될 수 있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본본 중에서 선순위 집원이겠지. 근데 여기 건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때 소유자가 뭐가 있어야? 그렇지. 신청이 있으면 이 건물이 있는 집원을 합병에 집어넣어 붙여 주더라. 이해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네요. 하나 이제 여러분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이게 제일 헷갈려요. 자,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새로 신도시가 생기기 전하고 신도시 생기고 새로 필지 다 붙여야 되죠, 그죠?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이 표시상을 지금 다 새로 확정시키기 위해서 측량하거든. 새로 뭐 하기 위해서? 확정시키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확정.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그래. 무슨 측량이라고요? 지적 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 측량 이러지 않아. 나중에 보면 측량의 종류에서 신규 등록할 때는 측량이 뭐냐라고 하면 신규 등록 측량. 분할할 때 하는 측량이 뭐냐 그러면 분할 측량. 근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하는 측량이 뭐냐 이렇게 나 물으면 지적 확정 측량이지 도시개발 사업 측량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측량의 개념들이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른 건 다 앞에 명칭이 있어, 명칭. 근데 이것만 달라. 새로 표시상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자, 그러면 그 오른쪽에 뒷페이지에 그 그림이 있죠, 그죠?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 이렇게 필지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우리 여기 색깔이 안 나타나네. 그죠? 그냥 이렇게 해줘. 자, 도시개발 사업 후 같은 필지예요. 자, 그리고 같은 지역이에요. 필지에 집어넣어 붙일 때, 자, 원칙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예를 들면 필지가 반듯하게 나오게 되게 줄어들죠, 그죠? 자, 그럴 때는 아까 부본 붙인다고 그랬어요? 본본 붙인다고 했어요? 본본, 합병하고 도시개발 사업은. 그러면 종전에 있던 집원 있죠, 그죠? 종전에 있던 집원 중에서 뭐만으로 된 거? 본본만으로 된 것까지 붙여줘. 이렇게 부본된 것은 쓰지 않아.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부본된 것은 쓰지 않고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 본본. 근데 안 되는 지역에 안 되는 본본이 있어. 어떤 본본은 안 되냐면 시행적 안과 시행적 바깥에 같은 본본이 있으면 그 본본은 제외시켜요. 볼까요? 좀 시행적 안과 시행적 바깥에 같은 10번이라는 본본이 있죠, 그죠? 이것들은 같은 지역을 표시하니까 이 본본을 쓰지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경계에 걸쳐 있는 집원. 자, 지금 7번을 보면 경계에 걸쳐 있죠, 그죠? 이건 시행적 바깥에 써야 되니까 이건 쓰지 않아. 그래, 지금 몇 번들이 살아남아요? 8번, 9번, 11, 12 이런 거 살아남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세요. 종전에 있던 집원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 본본. 근데 제외되는 본본이 있더라. 시행적 안과 바깥에 같은 본본일 때는 포함 제외. 자, 경계에 걸쳐 있는 본본은 포함 제외. 이렇게 포함 이렇게 나면 안 돼. 그건 제외인지 포함인지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예외가 나오죠, 예외. 자, 본본 가지고 제외 두 가지를 제외되는데, 자, 우리 같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필지고 이쪽도 그냥 100필지 이렇게 나왔다 보세요. 그럴 때 종전 지금 본본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까지 붙여주죠? 본본만으로 된 거 붙여주죠, 그죠? 그럼 대부분 다 붙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다 사라지잖아 지금.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래서 예외 있어요. 종전 지번수가 새로이 붙일 지번수보다 뭐 할 때? 적을 때는. 적게 대부분. 지금 이해하겠죠? 네, 그때는 둘 중에 하나 방법을 선택해요. 하나는 무슨 식이냐면 이렇게 블록식이든지. 블록식은 이 지역을 블록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8단지 해서 거기다 부분 붙이는 거예요. 8에 1, 8에 2, 8에 3. 이쪽 밑에는 9단지 해가지고 9에 1, 9에 2, 9에 3 이렇게 블록식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식. 우리 자유식이 뭐였어요? 우리 마을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의 본번. 아까 최종 본번이 100번이죠, 그죠? 다음 순번의 본번이 101, 102, 103 이렇게 쓰죠, 그죠? 자, 두 가지 볼까요? 자, 우리 신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 종전에 있던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 같이 붙여준다? 본번. 부번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본번은 제외되더라. 시행적 안과 바깥에 있는 본번은 포함 제외. 경계에 걸쳐 있는 본번 포함 제외다 보니까 다 붙일 수가 없지. 지금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종전 지번수가 새로이 붙일 지번수보다 적을 때는,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무슨 식이나 블록식이나 또는 무슨 식? 자유식. 우리 자유식이라는 게 뭐예요?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붙여주겠다. 이해하겠죠? 이게 지금 신규 등록과 등록 전 도시개발사업 지적 확정 측량 지역에서 소관청이 지번을 붙여주는 방법입니다.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23페이지에 그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죠. 지금 무슨 알겠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왼쪽 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2페이지 읽어볼게요. 자,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 본번만으로 된 거 보였다. 근데 다음 본번은 제외된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종전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바깥에 있는 같은 본번이 때는 그 지번은 제외되고,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제외된다. 그러다 보니까 예외가 나오네요, 그죠?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수보다 적을 때는 무슨 식이나 블록식, 즉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이걸 무슨 식이다? 그렇죠. 자유식으로 붙여주든지 두 번째로 붙여주겠다. 그런데 그 밑에 준용하는 게 있죠, 그죠? 이게 또 중요해요. 지금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은 종전에 있던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까지 붙여주는 거죠? 본번. 그리고 굉장히 간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다음과 같은 요 세 가지 지역도 요 본번만으로 된 것으로 붙여주겠다, 그 얘기죠.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 나중에 우리 암기할 때 이렇게 지축행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무슨 행? 지축행. 지가 뭐라고 돼 있죠? 지번 변경. 축은 축적 변경. 행은 행정구역에 구해서 새로 지번을 붙일 때. 자, 이때는 지정 무슨 측량을 준용한다고요? 확정 측량을 준용해요. 그럼 확정 측량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까지 붙여준다고요? 그래요. 본번만으로 된 거 붙여줘요. 그래서 그 우리 지금 왼쪽에 암기사항이 있죠. 그죠? 무슨 행위? 지축행위. 뭐로? 본번으로 뭐 됐다? 확정이 됐다. 이렇게 암기돼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자, 우리 지번 변경은 이런 거예요. 자, 지번 변경은 자, 지적 소관청이 직권을 붙여주는 거예요. 어느 동에 지번을 붙였더니 분할합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번 부여가 완전히 뒤죽박돼 있을 때, 자, 자기 상급단체 누구 승인일까? 시도. 우리 지적법은 시도의 승인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죠? 시도의사 승인을 얻어서 어느 마을에 지번을 규칙적으로 바꿔놓은 것을 지번 변경이다. 예. 자, 지금 은평구청장이 가련동에 지번을 들여봤더니 북서기본법에서 1, 2, 3, 4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분할합병이 너무 많이 나서 완전히 뒤죽박돼 있어요. 1번 옆에 2가 있는 게 아니라 7에 3이 있고 7에 3 옆에 3에 7이 있고 이게 4가 있고 막 그러네. 그럼 지번 찾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관청 어떤 마을에 이렇게 지번 배열이 불규칙할 때 자그 상급단체인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어떤 마을에 지번을 새로 규칙적으로 바꿔놓은 것을 지번을 변경시킨다 그래요. 자, 지번을 변경할 때도 자, 지적 무슨 측량을 준용하죠? 지적 확정 측량을 준용하죠, 그죠?
그럼 확정 측량은 종전에 있던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 본본. 이렇게 부본된 것은 쎄버리고, 부본된 거 쎄버리고 본본만으로 된 것 가지고 붙여주겠다 그 얘기죠. 그럼 나중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좀 볼게요. 요 7의 3이 이렇게 4번으로 바뀌어버리죠. 그죠? 그럼 이건 국가가 바꾸는 거잖아. 소관청이. 그럼 소유자는 바뀐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소유자한테 바뀌었다고 통지해서 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유자들한테 나중에 통지해서 보내고, 요 지번은 여러분 아까 대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 있었죠. 그죠? 그 등기소에서는 지번 바뀌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구청 공무원이 등기소에 지번을 바꿔달라고 등기를 부탁할 수 있었잖아.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그렇죠. 촉탁이죠. 그래서 등기 촉탁해서 대장과 등기부에 이렇게 지번을 일치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이제 중요해요. 자, 우선 두 가지 보세요. 자, 여러분 요걸 기억합니다. 자, 우리 지번 변경은 무슨 변경은? 지번 변경. 누가 직권한다? 지적 소관. 소유자들이 신청을 통해서 한다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지적 소관청이 누구 승인 받아서?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하죠. 그죠? 그럴 때 지적 아까 무슨 측량을 준용한다? 지적 확정 측량 방법을 준용했죠. 그죠? 그럼 지적 확정 측량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거? 본본만으로 된 거.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합니다. 자, 보세요. 지번을 변경할 때, 그죠? 자, 볼게요. 자주 이 지번 변경이라는 표현이 자주 시험에 등장해요. 소유자의 신청을 통해서 바꾼 다음은 OX. X는 소관청이 어떻게 한다? 직권. 자,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OX. X는 누구 승인이다? 시도지사. 자, 신규 등록 방법을 준용한다. OX. XX. 지적 무슨 측량을 준용한다? 확정적. 좀 더 이렇게. 자, 지번 변경할 때 지번의 부여는 인접 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인다. OX. X. 부본을 붙이는 거예요. 본본. 그래요. 본본.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자주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이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 지번 변경. 무슨 변경? 지번 변경. 소관청이 어떻게 한다? 직권. 시도의사, 소유자 신청이 아니다. 자, 누구 승인 받는다? 시도의사. 국장의 승인이 아니죠. 그죠? 자, 지적 무슨 측량을 준용한다? 확정 측량을 준용한다. 그럼 확정 측량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거 가지고 붙여준다? 본본만으로 된 거 붙여준다. 그걸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표현 하나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예, 이거 보세요. 자, 우리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지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다. 그죠? 누구 승인이다? 시도의사. 그리고 지적 무슨 측량을 준용한다? 확정 측량. 그럼 확정 측량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 그렇지. 본본만으로 된 것 가지고 붙여준다. 예, 아까 우리 변경 후의 절차는 우리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고 소유자들한테 통지한다고 그랬죠. 그죠? 요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무슨 변경했었어요? 축척 변경. 무슨 변경? 그렇죠. 우리 축척 변경 시행지역도 지적 무슨 측량을 준용한다? 확정 측량. 그럼 확정 측량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까지 붙여준다? 본본만으로. 자, 우리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지번을 새로 붙여주죠. 그죠? 이것도 지적 무슨 측량을 준용한다? 확정 측량. 그럼 확정 측량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거 붙여준다? 본본.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 세 가지 요거 기억하세요. 지축행은 무슨 행은? 지축행은 신규 등록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OX. XX. 자, 지축행은 자, 지축행은 부본만으로 인접 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인다. OX. XX.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 본본만으로 된 것. 그래서 우리 암기했어요. 무슨 행위? 지축행위. 뭐로? 본본으로. 뭐 됐다? 확정됐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자, 요 표현, 요게 지금은 요게 시험이 많이 등장해요. 요 세 가지, 요게 그 중에서 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뭐, 지축행은 인접 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인다. 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부본을 붙이는 거예요. 본본만으로 된 거 붙여준 거예요. 그래요. 본본만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가 볼게요.